여러분, 거대한 건물이 수십 년, 아니 100년 넘게 끄떡없이 서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비밀은요,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숙한 곳에 막힌 말뚝기초에 있습니다. 근데 이 말뚝이 진짜 안전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구조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식과 숫자들, 그리고 그 숫자를 현실에서 증명해내는 아주 치밀한 검증 과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.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인 단 하나의 공식에서 출발할 거고요. 이어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도구로 미래를 예측하는지 4가지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짜릿한 현장 시험의 세계로 갔다가 설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현장의 숨은 위험까지 짚어볼 거예요.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엮어내는지 그 비법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모든 계산, 모든 시험, 모든 위험의 가장 중심에는요, 아주 심플하지만 절대적인 공식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정말 쉬워져요. 바로 이 공식입니다. QU는 QS 더하기 QP. 너무 간단하죠? 말뚝이 버틸 수 있는 전체 힘, QU는 말뚝 옆구리를 꽉 잡아주는 흙의 마찰력 QS와 말뚝 끝이 단단한 땅을 밀어내는 힘, QP,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힘이 동시에 최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이 공식을 조금만 더 친숙하게 풀어볼까요? Q는 말뚝이 나 더는 못 버텨 하고 외치는 그 한계점, 즉 극한 지지력입니다. 그리고 이 힘은 2명의 친구가 도와줘요. 옆에서 꽉 껴안아주는 친구가 QS, 주면 마찰력이고요. 발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친구가 QP, 선단 지지력인 거죠. 어때요? 간단하죠? 자, 이 그래프를 보세요.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아까 말한 두 친구, QS와 QP가 힘을 쓰는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. 옆에서 껴안아주는 친구 QS는 말뚝이 아주 조금만, 한 1, 2%만 내려앉아도 최대 힘을 발휘해요. 그런데 발밑에서 받쳐주는 친구 QP는 말뚝이 10% 이상 푹 꺼져야 그제서야 어이쿠 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. 이 시간차를 이해하는 게 설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봐야겠죠? 엔지니어의 책상 위에는 어떤 도구들이 놓여 있을까요?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.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, 즉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실제 현장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? 맨 위에 이론적인 계산은 쉽지만 불확실성이 크고요. 맨 아래의 재하 시험은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. 결국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이 불확실성과 신뢰도 사이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, 바로 그 자체입니다. 이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험적 방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, 말뚝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입니다. 거대한 망치로 쿵쿵 때려 박는 타격 말뚝과 땅에 구멍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드는 현장 타설 말뚝. 이 시공 방식의 차이가 지지력 계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시공 방식이 공식에서 딱 하나의 숫자,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숫자를 바꾸어 버립니다. 바로 선단 지지력을 계산하는 계수인데요. 자, 이 숫자 40 꼭 기억해 두세요. 타격 말뚝은 말뚝을 때려 박으면서 주변 땅을 아주 조밀하게 다져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계수인 40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숫자 15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현장 타설 말뚝은 반대로 땅을 파내기 때문에 주변 땅에 오히려 느슨해져요. 그래서 40이 아니라 훨씬 낮은 계수인 15를 쓰는 겁니다. 40대 15,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? 동역학적 방법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망치로 못 박는 소리만 듣고 잘 박혔군 하고 어림짐작하는 수준의 단순한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말뚝을 때리는 그 순간의 충격파가 땅속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. 예측의 정밀도가 아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. 하지만 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죠. 어떻게 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
완벽한 증거를 손에 쥘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확증의 끝판왕, 현장 시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최종 모스, 정제하 시험입니다.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죠. 이 그래프에서 구불구불한 실제 곡선은 말뚝에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가라앉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. 데비슨 판정법은 여기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말뚝이었다면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라는 가상의 기준선, 즉 탄성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곡선이 그 기준선에서 딱 벗어나는 바로 그 지점을 항복점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거죠. 더 이상 내 생각엔 내가 보기엔 같은 논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흙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말뚝을 박자마자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진흙 같은 점토 지반은요, 충격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쏙 빠지고 말뚝을 더 꽉 움켜쥐거든요. 이걸 셋업 효과라고 하고요. 반대로 빽빽한 모래지반은 충격으로 흩어졌던 입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힘이 오히려 살짝 빠지기도 합니다. 이건 릴렉세이션이라고 하죠. 이 시간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서 시험해야 진짜 지지력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돈, 즉 경제성 때문입니다. 현장에서 우리 말뚝 계산보다 훨씬 튼튼해요 라는 걸 증명해내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. 자,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 조합이 나왔습니다. 3.0과 2.0. 보통 제하 시험 없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할 땐 안전율을 3.0으로 잡습니다. 하지만 제하 시험을 통해 불확실성을 싹 걷어나면 안전율을 2.0까지도 안전하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바로 프로젝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마법의 숫자인 거죠. 3.0에서 2.0으로.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하고 시험해도 예측 불가능한 현장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만들어진 설계도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현장 리스크 3가지,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부주면 마찰력입니다. 이건 말뚝을 도와줘야 할 주변 흙이 오히려 배신을 때리는 상황이에요. 흙이 아래로 침하하면서 말뚝을 위로 받쳐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죠. 이건 지지력을 깎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입니다. 두 번째는 무리말뚝 효과입니다. 말뚝들을 너무 촘촘하게 다다다닥 박아놓으면 얘네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주변 흙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. 그러다 한계가 오면 이 흙덩어리 전체가 통째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. 개별 말뚝은 멀쩡한데도 기초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. 마지막으로 현장 타설 말뚝의 영원한 숙적, 바로 슬라임입니다. 땅을 파고 나면 바닥에 흙찌꺼기나 뻘 같은 게 쌓이는데요.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말뚝 끝이 단단한 지지층에 닿지를 못합니다.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맨 처음에 외웠던 공식 Q는 QS 더하기 QP에서 QP항이 그냥 0이 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이 과정은 단순히 1, 2, 3, 4 순서로 가는 직선도로가 아닙니다.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검증하는 하나의 순환고리, 즉 사이클의 형태를 띱니다.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최종 마스터 플랜입니다. 먼저 경험적으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고 현장에서 직접 증명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를 최적화하는 이 무한 루프.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 이기는 엔지니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. 결국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과연 튼튼하고 안전한 기초는 책상 위 공식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? 아니면 이론과 현장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검증하는 이 강력한 피드백 루프 속에서 탄생하는 걸까요? 정답은 명확합니다. 진짜 엔지니어링은요, 계산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증명이라는 위대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시작됩니다.